카프카의 시골 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은 시골 의사는 책 만드는 집이 초판으로 펴낸 2008년 카프카 단편선입니다. 219쪽에서 232쪽까지 19쪽, 29쪽, 39쪽, 32쪽까지니까 한 20쪽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페이지로 되어 있는 단편입니다. 이 시골 의사의 첫 문장은 나는 몹시 당황했다로 시작됩니다. 나는 시골 의사인데 왜 당황했을까요? 때는 눈보라치는 밤입니다. 눈보라 하면은 눈도 오고 바람도 치는 그런 바람도 부는 그런 날을 말하겠죠. 그런데 10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환자가 위독하다고 왕진을 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마차에 말을 메어서 가야 하는데 시골 의사의 말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한 탓이라고 하네요. 당황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골 의사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망가진 돼지우리 문을 냅다 걷어차 봅니다.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라도 끌고 마차에 메어서 갈까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떻게 갈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쭈그려 입고 있던 파란 눈의 남자가 기어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마차에 맬까요? 무슨 소린가 하지만 바로 이 남자 옆에 그 돼지우리간 안에 말 2마리가 튼튼한 말 2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남자 옆에 튼튼한 말 2마리가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마차에 말을 매주려고 하고 옆에 있던 하녀 로자가 마구를 건네줍니다. 마차와 말을 연결하고 그 안에 마구를 연결해야겠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마구를 건네주는 하녀를 이 남자가 붙잡더니 껴안는 순간 하녀의 뺨에 2줄의 이빨 자국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시골 의사는 깜짝 놀라서 그 남자에게 욕을 하면서 아무래도 로자를 남겨두고 혼자 가고 이 남자가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자기가 왕진을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고 하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로자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그 사람이 방방마다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을 끈 것이죠. 이러는 틈에 이 시골 의사가 주저하고 있는데 마부가 이랴 하고서 외치면서 손뼉을 탁 치자 마차는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미끄러지듯이 떠나가는 듯 싶더니 환자의 집에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그 마차를 타고 환자의 집에 가는 10마일 동안의 여정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간에 그 가는 여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골 의사는 나는 로자를 두고 가는 입장이라서 무기력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있고 집에 왕진 가방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소년 환자가 창백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하여서 그런 상태로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괜찮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서는 왕진 가방을 들고 소년을 놔두고서는 돌아오려고 의사가 챙겨 나왔는데 소년의 옆구리가 빨간 것이 벌어진 상처가 있고 그 안에 꼬물거리는 앞발을 가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표현하기에는 그 옆구리에 그 빨간 벌어진 상처를 꽃이라고 하고 그 안에 하얗게 꼬물거리는 것은 구데기 같은데 구데기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 구데기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얗게 꼬물거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상처가 열려져서 곪다가 썩어가면서 그 소년의 옆구리에서 구데기가 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 환자의 가족들은 돌아가려는 이 시골 의사를 갑자기 잡더니 옷을 다 벗기고 소년 옆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는
가버립니다. 침대에 소년 환자하고 옷을 다 벗긴 의사가 누워있네요. 소년 환자는 자기 혼자 눕기도 좁은 침대에 왜 의사 선생님이 있냐고 궁시렁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 의사의 눈을 후벼파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자 시골 의사는 다시 옷가지를 챙겨서 나오려고 하죠. 그랬더니 소년이 또 물어봅니다. 제가 괜찮아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사는 보건소 의사의 명예를 걸고 너는 곧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투니 뭐니 막 그 가족들이 벗겼던 그 옷들을 막 그 주섬주섬 주워서 집으로 가려고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외투는 마차에다 던져놨는데 마차 끝에 걸쳐 있어서 마차에 타서 그 외투를 입게는 손이 너무 닿지가 않는 그곳에 던져져 있는 거죠.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한의 추운 겨울에 시골 의사는 내일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 모르겠고 외투는 안 입은 상태로 집으로 가는 마차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합니다. 현세의 말을 타고 내세로 가는구나. 이런 문장이 납니다. 현세의 말을 타고 내세로 가는 늙은 나. 자신이 늙었다는 것도 알고 지금 현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세,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늙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세로 간다는 것도 미리 생각해보고 또 집에 가봤자 내 진료실이 사라졌을 것 같고 후임 의사가 내 자리를 넘볼 것이고 역겨운 마부는 자신의 집 하녀를 또 넘볼 것이고 자신의 또 그 시골 의사로서의 돈벌이는 별 볼 일 없고 이런 것을 막 여러 가지를 한밤중에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간에 응급 환자에게 가라는 종소리를 듣고서는 이런 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죠. 이 시골 의사의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골 의사 이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밤중에 10마일이나 떨어진 환자를 보러 가야 되는 시골 의사의 입장이고 가야 하는데 날씨는 좋지 않고 또 교통수단인 말이 죽어서 없어진 상태이고 누가 도움을 주어서 갑자기 말을 구해주긴 했지만 그 남자는 또 자기 하녀를 겁탈하려고 하고 또 왕진을 가서 환자 소년을 만나봤는데 그 소년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죽어가야 할 소년이고 그 와중에 가까스로 혼자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환자들 그 가족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옷을 다 벗기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불안과 불안한 심리가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골 의사는 몇 번을 더 읽어보면 아주 짧은 단편이라 몇 번을 더 읽어볼 계획인데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골 의사에 대한 저의 독후감이라고 할까 저의 생각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